연꽃 요정의 신기한 여행. 글 류드밀라 오렐. 그림 카차리나 바복. 넓고 넓은 아름다운 세계에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습니다. 천상의 음악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공기는 꿀처럼 달콤했어요. 매일 아침이 되면 깨끗하고 푸른 연못 위로 연꽃들이 피어올랐습니다. 연꽃들은 세상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하얀색, 분홍색, 붉은색, 노란색, 푸른색. 저마다의 빛깔로 고결하게 피어난 연꽃이 물 위에 비칠 때면 연못은 더욱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위대한 백년. 순백의 신성하고 위대한 그가 가슴에 품던 씨앗들도 매일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백년은 씨앗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소중한 나의 아이들아, 너희들은 이제 충분히 자라서 여행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단다. 위험하고 도전적인 여행이 되겠지만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면 아름다운 연꽃이 될 수 있지. 그러나 너희들 모두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니란다. 잘 들어보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전해온 이야기를 들려주마. 너희들 모두에게는 황금과도 바꿀 수 없는 세 가지 보물이 숨겨져 있단다. 이 보물을 기억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닥치더라도 모두 넘을 수 있어. 세 가지 보물은 바로 진실, 선량, 참음이라는 뜻의 진, 선, 인이란다. 위대한 백년은 씨앗들에게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진, 선, 인. 이 세 가지 보물이 너희를 도와줄 거야. 모두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 기다릴게. 너희들 모두를 믿는다. 씨앗 주머니가 연못 위로 다가가 주머니를 터뜨리자 씨앗들은 모두 연못 속으로 붕덩 떨어졌지요. 가장 먼저 떨어진 씨앗은 생각했어요. 위대한 백년은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하셨을까? 물도 있고 이렇게 밝은 햇빛도 볼 수 있는데 말이야. 하지만 씨앗은 아래로 떨어지는 건 쉬워도 다시 위로 올라가기 어렵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깊이 가라앉을수록 물속은 어두컴컴해졌어요. 주변은 온통 진흙투성이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씨앗은 점점 더 깊은 진흙 속으로 가라앉았고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아버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씨앗이 살며시 눈을 떠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긴 어디지? 우리 집은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 이때였어요. 혼잣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다랗고 시커먼 동물이 잽싸게 씨앗에게 돌진해 왔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악어였습니다. 악어의 등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하지만 주변이 깜깜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작은 씨야,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테니 너에게 값진 조언을 해주지. 악어는 바짝 다가와 말했어요. 살다 보면 온갖 어려운 일을 만나기 마련이다. 어느 날 갑자기 누가 툭 칠 수도 있고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지. 사람들은 언제나 기분이 나쁘거든. 그럴 땐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라. 2배,
3배로 갚아줘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조심하게 되거든. 악어의 말을 듣고 씨앗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 그래야 할지 몰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운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 하지만 씨앗은 위대한 백년의 말씀이 떠올라 침착하게 다시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 악어의 말을 듣는다면 영원히 이 더러운 곳에 있어야 할지도 몰라. 악어처럼 끔찍하게 변해버릴 수도 있어. 악어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만약 씨앗이 악어의 말을 조금이라도 따랐다면 악어는 씨앗을 물어뜯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는 대가 없이 받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작은 씨앗이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선택해서 악어가 씨앗을 물어뜯었다면 작은 씨앗은 신비로운 연못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을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어. 어떤 상황이라도 길은 있기 마련이니까. 작은 씨앗이 이렇게 생각하자 위대한 백년이 알려준 3가지 보물이 생각났습니다. 항상 기억하렴. 너희 안에 반짝이는 강력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진, 선, 인. 때가 되면 이 보물이 너희를 도와줄 거야. 그래, 악어의 말을 따르지 않겠어. 작은 씨앗이 악어의 나쁜 충고를 거절하자 보물 하나가 환하게 빛나더니 작은 씨앗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보물은 착하다는 뜻의 선이었어요. 그제야 보였어요. 악어의 등에 적힌 글자는 악마였어요. 씨앗은 한 줄기 강한 힘에 이끌려 위로 솟구쳐 올랐어요. 커다란 그네를 탄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자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지나온 세계가 암흑처럼 캄캄했다면 이곳은 짙은 회색이었어요. 그래서 숨쉬기가 좀 더 편해졌어요. 주위를 둘러보던 씨앗은 그 사이 자신에게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내 몸에 꽃잎이 생겼어. 2장이나. 내가 진짜 꽃이 되고 있어. 하지만 기뻐하기엔 아직 일렀어요. 씨앗을 향해 옴두꺼비 한 마리가 다가왔어요. 몸에는 끈적끈적한 점액이 흐르고 거대한 물갈퀴를 저어서는 꺽꺽 소리를 냈어요. 작은 씨앗, 우리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곳의 규칙은 아주 간단해. 모두 자신을 위하고 남 따위는 돕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이익만 지키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할 수 있다. 실수했을 땐 남에게 덮어 씌워라. 친구와 사탕을 나눠 먹을 땐 내가 더 많이 먹으렴. 5개 먹을 때 친구는 1개를 먹는 거지. 겁에 질린 씨앗은 커다란 눈으로 두꺼비를 쳐다봤어요. 두꺼비의 말은 위대한 백년의 말씀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3가지 보물이 제법 빨리 떠올랐어요. 회색 세계에 남아서 괴물 같은 두꺼비가 알려준 규칙대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환한 불꽃이 빛났습니다. 진실이라는 뜻의 진이란 글자였습니다.
빛은 씨앗을 감싸 안더니 힘차게 위로 밀어 올렸어요. 그제야 울퉁불퉁 두꺼비 등에 적힌 글자가 보였어요. 그것은 거짓이었죠. 씨앗이 올라간 곳은 희뿌연 색이었어요. 이제 연꽃잎은 6장으로 늘어났죠. 꽃잎이 3배나 많아진 거예요. 유혹을 이겨낼 때마다 더 강해졌기 때문이죠. 위로는 햇살이 비쳤어요. 그러나 아직 모험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벌레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뱀처럼 생긴 큰 벌레는 느적느적 다가오더니 씨앗을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마치 약점을 찾아내려는 것 같았지요. 악어나 두꺼비처럼 위협적이진 않았지만 영악했어요. 벌레는 교활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는 운이 좋구나. 너는 이제 꽃이라 불러야 맞겠어. 우리 세계는 평화롭고 바람도 불지 않지. 어둡지도 않고 말이야. 이곳 규칙은 간단하고 쉬워. 첫째,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는다. 굳이 배울 필요도 노력할 필요도 없단다. 어려운 일은 피하면 된다. 둘째, 우린 친구가 필요 없어. 친구를 사귀면 기분을 맞춰줘야 하고 어려울 땐 도와줘야 하기 때문이지. 셋째, 누가 내게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참지 마라. 깊게 상처 주는 말이 생각나면 말해도 된다. 씨앗은 생각했어요. 물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새로운 것을 결코 배울 수 없을 거야. 게다가 친구 없이 혼자 지내는 건 지루해. 정말 끔찍해. 안 돼. 그때 3가지 보물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내겐 흐릿하고 지루한 세계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어. 3번째 보물은 참음을 뜻하는 인. 보물은 마음속에서 활짝 피어올라 진주처럼 영롱하게 빛나더니 씨앗을 공처럼 둘러싸고는 위로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게으름이라는 벌레가 순식간에 작아지더니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햇빛은 점점 더 밝게 빛났고 물도 맑아졌습니다. 작은 연꽃은 점점 더 강해졌고 줄기는 더 빨리 자랐어요. 자신감도 가득 찼어요. 회색 세계의 뿌연 세계와 멀어져 아득해지자 물과 공기의 경계도 사라졌어요. 마침내 작은 연꽃은 신비로운 연못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작은 연꽃이 되었구나.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위대한 백년의 목소리였어요. 이제 너는 강하고 아름다워졌으니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세상에 빛을 뿌릴 수 있단다. 작은 연꽃은 연못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물 위로 투명한 연꽃 한 송이가 빛나고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사방에서 많은 연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어려움을 이겨낸 꽃들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펼쳐냈어요. 꽃에 가까이 다가가면 희망으로 가득 찬 표정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너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